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뭔가 이렇게 환경이 확 달라져가지고 그냥 감개무량 합니다. 어쨌든 잘 보셨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멋진 배우들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저희 영화 한산 영예 출연 어떻게 봐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재밌는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 준사 역할의 김성규라고 하고요.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선균 배우님. 네, 가토 역할의 김성균입니다.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셨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보름 역의 김양기입니다. 저도 오늘 완성된 영화는 처음 봤는데 그래서 어떤 또 궁금증을 주실지 너무 저도 궁금하고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임준영 역의 옥택열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도영 역할을 맡은 박지환입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디 좋은 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화배역의 조재윤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이런 자리를 하게 되니까 되게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은 먼저 8년 만에 신작이신데 전편 작업과 비교하셨을 때 이제 기술적인 것이나 또 촬영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제 변화를 조금 그 시간의 변화 같은 것을 체감하시거나 또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었을지 궁금하고요. 또 그 시리즈 전작이 워낙 또 압도적인 관객 수 기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후속편이 공개되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 그 감독님께 흥행 수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부담이나 기대 같은 마음이 좀 어떠신지 심경 궁금하고요. 또 배우분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완성본 또 이렇게 보신 소감도 간단히 이렇게 조금 더 듣고 싶고 또 한산이라는 영화에 출연한 게 작품적인 부분에서 또 배우 개인 그 스스로 입장에서 좀 어떤 의미로 남을 것 같은지도 각자 한마디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량이 이제 2014년 7월 말에 개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2년이니까 8년이죠. 예, 8년 만에 딱 7월 달에 개봉을 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명량과 한산의 일단 명량에는 바다에 배를 띄웠어요. 배를 띄웠고 한산은 바다에 배를 전혀 띄우지 않았습니다. 예, 그만큼 노하우도 쌓였고 그리고 또 R&D 기술도 더 발전을 했고 그리고 좀 더 통제된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안 그러면 저런 하객진에 바다 위에 성을 쌓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하기는 무척 힘드니까요. 어쨌든 그래도 명량의 어떤 그 전초 초석이 있었기 때문에 한산 용의 출연이 가능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실내 VFX 세트장을 강원도 평창 400m 스케이트장 거기가 한 3,000평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크로마키를 그린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다 위에서 활약하는 장면들은 거의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픈 세트는 이제 전남 요수에 오픈 세트를 따로 오픈 사극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야외 세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 사극 영화 중에 어떤 그 익숙한 장소나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보일 거예요. 그렇게 두 장소에서 영화를 다 완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는 더더욱 그런 환경이 저한테는 더 절실했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무사히 촬영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량이 워낙 기대하지 않았던 흥행이었고 다만 거기에는 어떤 그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때 2달 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비슷한 해역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그 민초들 백성들이 배를 끌어내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당시에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어떤 큰 위안과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함의를
영화가 담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명량을 통해서 배웠고요. 예, 그런 지점에서 한사는 전쟁 초기에 정말 조선이 끝장날 수도 있었던 그 시기에 전라자수사였던 이순신이 홀로 고전분투하면서 거기에다가 가장 혁신적인 무기인 거북선까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완벽한, 당시 세계사적으로 그렇게 완벽한 그 진법을 구사했다는 것 자체가 그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화를 우리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을 사는 이 시점에서 보면서 무한한 자긍심을 우리가 가져도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어떤 무한한 자긍심으로 우리에게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한산의 의미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배우분들 먼저 완성본 본 소감과 이제 출연에 대한 의미 말씀 주셨는데 먼저 박해일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그 CG가 거의 99.99%죠. 마지막으로 손볼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이런 완성본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고 전투씬은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사운드 또한 너무 훌륭했고 저희가 촬영 현장에서는 오픈세트와 평창 스케이트장 실내에서 정말 이런 사이즈를 처음 배우로서 겪어봤기 때문에 현장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한산 해전이 여름에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었고 감독님 또한 크랭크인 할 때 한산 해전이 벌어진 시기와 비슷하게 크랭크인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 여름에 저희가 모든 배우들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입자마자 땀을 엄청 흘리면서 그 무게를 견뎌내면서 촬영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결과가 어떻게 관객분들한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후회 없는 연기를 우리 배우분들이 펼쳤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변요한 배우님. 네, 오늘 처음 봤는데요. 우선 이 자리를 빌어 김한민 감독님한테 너무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해일 선배님 및 또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동료 배우들 정말 너무 많이 고생한 것 같아서 그냥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우리 스태프들의 노고도 생각이 나서 그냥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그런 현장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또 영화가 증명해 주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함으로 봤습니다.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이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어떤 촬영할 때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연기했던 준서라는 역할은 조선도 만나고 또 기 작가도 만나고 또 나중에 육지의 전투도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곳을 다녔던 그때가 생각나면서 그리고 또 저도 영화 대본 말고 실제로 스크린으로 다른 선배님들 조선군 그리고 왜군 쪽 상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여러 생각이 들고 감정이 들고 에너지틱하고 굉장히 빨라서 재미있게 봐서 기분이 굉장히 좀 뭐라고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영화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 상상했던 것보다 좀 거북선의 출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좀 놀라웠던 것 같고 그리고 함께했던 우리 동료 배우들이 정말 고생 많았겠구나 감독님과 스태프분들도 정말 고생 많았겠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네, 저도 아직은 관객분들의 입장보다는 촬영했던 때 생각이 좀 더 크게 나가지고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일단 CG에 대해서 되게 놀라웠고 너무 그 웅장함이 잘 느껴져서 굉장히 즐겁게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되게 다양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각자의 캐릭터나 인물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들이 되게 집중도를 많이 높여주고 빠져들게 한 것 같아서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고요. 정말 너무 재미있었어요. 사실
눈을 깜빡이질 못할 정도로 계속 이 몰입감을 조성하는 그런 영화라서 그런지 울컥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사실 마지막에 진짜 눈이 빠지는 줄 알아서 너무 집중을 해서 봐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다들 정말 선배님들, 동료 배우들, 그리고 전 스태프들, 예, 그때 그 환경에서 진짜 한 장면 한 장면 만들려고 했던 그 기억들이 나네요. 예. 그리고 아직 영화에 이상한 여운이 좀 남아 있어서, 예, 저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 며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저는 외군 역할을 했죠, 만화배. 근데 저는 토종 한국인입니다. 예, 토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발포하라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뜨거운 영화였고요. 이런 영화를 함께 출연하게 허락해 주신 감독님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이 영화 찍는 현장이 제일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조선군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외군은 외군대로, 조선군은 조선군대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외군이 갑옷이 무게가 한 대략 25kg, 도구까지 하면은 칼까지 하면 한 30kg 정도 되는 그 의상을 입고 있을 때, 그 세트장 배가 되게 높거든요. 오락내리락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연기 지도를 해주시기 위해서 감독님께서 야 만화배 좀 내려오라 그래봐. 야 만화배 내려와. 와키자키 내려와 할 때가 정말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때가 기억나고. 그런데도 이렇게 멋있는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한테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뜨거운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행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감독님께 그 육지 전투신이 나와서 조금 의외였어요. 그래서 의병 그 싸움 장면을 넣으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해일 배우님께는 이순신 장군을 표현하는데 어떤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명량에서의 그 이순신과 한산에서의 이순신은 뭐 어떤 점이 다르다,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시기에 공교롭게도 한산해전과 한산해전 음력 7월 8일 그 시기에 바로 웅치 이치 전투가 있었습니다. 특히 웅치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도 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주성 쪽으로 이치와 함께 양동 작전으로 해가지고 전주성을 함락시켜서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제 권율 장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권율 장군은 이치를 지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왔던 의병장 황진, 황박은 이제 이쪽 웅치를 지키고 있었던 유명한 의병장이죠.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의병 독전장으로 황진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도 이제 사실은 거기까지는 안 오셨는데 어쨌든 그 웅치 방어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이시죠. 그런데 전라자수영이 전라도 요수에 있고, 그리고 또 웅치도 전라도 고개고, 그리고 당시에 그 두 전투로 인해 가지고 물론 진주성의 전투, 김시민 장군의 그 진주성 전투도 전라도 방어에 매우 중요한 것이 되었죠. 그래서 곡창지대를 지키게 되었고 장기전이 이제 우리가 가능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의 양상이 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서 정말 그 임진왜란의 그 7년 전쟁이 저렇게 또 현대에도 펼쳐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굉장히 이렇게 소름 돋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점에서 전라도 방어가 중요했고, 그래서 해전에서는 이순신이 싸워주고, 그 다음에 육전에서는 의병들을 대다수가 의병들이었던 바로 웅치전투, 이게 같은 시기 같은 날 심지어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두 전투를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량하고는 좀 차이점이죠. 명량은 오롯이 그 전투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한산은 해전도 중요했지만 그 해전과 함께 육지전도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그 두 전투를 같이 보여주지 않을 수 없었고, 보여주는 방법을 처음에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준사라는 항해 캐릭터도 매우 중요한데 을을 쫓아서 이순신에게 투항하고 이순신 편에 서서 조선수군 편에 싸우는 이 항해의 그 친구가 오히려 웅치 쪽으로 어떤 소식을 전주성으로 소식을 전달하러 가다가
응치해서 거기에서 싸우게 된다. 이렇게 하면 그 동선이 아주 좋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예. 그 명량의 대역전극 드라마의 성격과는 다르게 물어보신 대로 제가 이번에 맡을 이순신의 역할을 생각했을 땐 물같이 어떤 게 섞여도 그 느낌이 제 이순신 주변의 배우분들이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길 바랬어요. 감독님과도 그 얘기를 촬영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했었고, 대신 이순신이 안 나타날 때 장면에서도 이순신이 구사하는 세밀한 전략들이 구현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다른 배우들에 의해서, 다른 외군들에 의해서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명량에서의 최믹수 선배님이 진짜 화염방사기 같은 연기를 했던 그런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세밀하게 전략을 유비무한 정신으로 짜서 전투신을 저희 어마어마한 스태프들, CG팀 또 정말 왜군이든 조선이든 의병 쪽이든 정말 그 전쟁의 참상을 보여줬던 단역 배우분들까지도 코로나 검사를 맡으면서 그렇게 했던 느낌들이 아마 저희 영화를 보여주게 되는 차별점이자 제가 맡은 이순신을 보여주게 되는 또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럼 변요한 배우님과 박해일 배우님은 그 적군의 수장들이신데 그럼 같이 한 번도 안 만나신 건가요? 혹시 촬영장에서? 그게 좀 궁금하고요. 변요한 배우님께서 일본어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어 대사를 하시는데 그것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박해일 배우님은 너무 말수가 적은 이순신 장군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 뭔가 좀 대사에 욕심은 안 생기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 감사드립니다. 박해일 선배님하고는 촬영장보다는 횟집에서 만났고요. 수건들이다 보니까 만나는 자리가 바다 물고기. 네, 그래서 현장에서 뵙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희가 그래도 이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다 비슷하게 준비했을 것 같지만 감독님께서 이제 미리 저희가 이제 CG로 이제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이미지 트레이닝도 시켜주시고 해서 같이 있지는 않아도 같이 있는 것처럼 연기할 수 있었고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일본어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더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어이고 정확한 고증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일본의 검수도 받으면서 저한테 열심히 저한테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또 이 자리를 빌어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거저먹은 게 외국 분들의 배우분들의 연기에 외국어와 함께 좀 더 동적인 더 강한 에너제틱한 연기들을 더 보여주신 것 같아서 또 이 영화가 차별점을 갖는 지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맡은 역할 이순신의 그 태도와 캐릭터를 알아봤었는데요. 알아본 결과 그분은 말수가 적고 희노애락의 감정 표현이 잘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절제되어 있다. 이런 느낌들이 사실은 이순신 장군님의 느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안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연기를 안 할 수 있으니 정말 이게 연기 절제가 무엇인지를 이번 작품에서 좀 더 강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제 속에서 에너지를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저 자신만의 숙제가 또 크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거북선이 굉장한 아우라로 등장을 하는데 좀 논란이 많은 만큼 좀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증할 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셨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영화 개봉 전부터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공병 배우님 현역이시기도 하고 또 그래서 장병들이 좀 어떤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북선에 대한 고증은 많은 듯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들도 많고 그리고 뭐 거북선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설명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설명들도 보면은 이제 뭐 1600년대 초,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서 뭐 좀 설명들이 있고, 그리고 거북선의 형태에 대한 거나 용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왕설래, 거기 그래서 제가 세운 기준은 진짜 전장에서 쓰일 수 있는 돌격선으로서의 거북선은 무엇이냐, 이제 거기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설은 3층형 설하고 그다음에 2층형 설인데, 뭐 2층 복층형 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3층형과 2층형 설인데, 그 두 개를 어떤 걸 택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그 형태를 이렇게 제가 그냥 러프하게 그려놓고 보니까 이거를 그냥 사천에서 쓰던 거북선 구형으로 3층형을 쓰고 2층형을 신형으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3층형설을 주장한 또 이렇게 또 강의가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형과 신형으로 이렇게 써서, 그리고 전투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북선 용두가 들락날락한 것도 어떤 식으로 들락날락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 미술 감독과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연출팀들과 그거를 이제 해서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 CG 팀들도 포함해서 CG팀의 공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명량을 그 계룡대에 시사를 했었어요. 근데 계룡대와 국방부 시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의뢰이 그냥 재밌는 영화 하나 보여주겠지 하고 들어왔던 군 장병들이 영화를 보고는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소름이 돋았고요. 그리고 해군에서는 특히 계룡대 쪽에서는 장군님이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모르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본인 가슴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훌륭한 정훈 교육이 명량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사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장병들 가슴 속에 무한한 어떤 그 자긍심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뭐 국뽕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국뽕 너머의 국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좀 다른 국뽕. 그러니까 어떤 진정성과 그 국뽕 8일을 해서 뭔가 상업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뽕 너머의 국뽕이라는 표현으로 뭔가 어떤 자긍심, 그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위로, 위안, 용기, 힘, 연대감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걸 뭐 또 국뽕이라 그러면 뭐 그것도 국뽕이겠지만 그걸 이제 국뽕 너머의 국뽕이라고 표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혁기 역을 맡은 공명 배우님이 지금 현역, 즉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계시는데요. 오늘 여기 계신 배우님들이 간단한 안부 인사를 전해도 될지 영상 편지 하나씩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해 배우님. 네, 이 한산에 출연해서 군대를 간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듣는다라면 덕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편안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고 당신과 함께한 영화를 아주 잘 알리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싶고요. 이 무더운 여름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 많이 덥고 또 많이 춥고 훈련도 많고 할 텐데 몸 건강하게 나와서 한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만 나와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영화 볼 때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 명희가 같이 보고 있다는 명화. 그래서 아마 네가 이 영화를 보면 누구보다 뭉클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건강하게 잘 있다가 나오길 바래.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 진짜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공명아 안녕. 형이야. 형은 군 생활할 때 우리 부대에서 글래디에이터 보여줬는데 너는 한산 볼 수 있어서 좋겠다. 건강하게 있다가 보자. 안녕. 네, 향기 배우님 빠뜨릴 수 없죠. 네. 저는 촬영하면서 뵌 적은 없지만 영화 한산에서 너무
멋있게 봤습니다. 네, 이 기운 받아서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공명 어디를 봐야 되죠? 어쨌든 항상 화이팅하고 금방 갈 거야. 금방 나올 거고 한사 너무 재밌게 잘 봤어. 역시 짱이야. 명아, 고생했다. 그리고 몸 건강히 제대해서 같이 밥이든 한잔 하자. 밥이든 술이든 한잔 하자. 잘 나와라. 공명 씨, 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이 자리를 빌어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예, 아마 휴가 나오실 때쯤 되면 저희가 1000만 되지 않을까요? 그때 같이 1000만 파티 함께 하시죠. 건강하세요. 감독님이랑 박지환 배우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역사 승리적인 전투 다른 영화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긍심이나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지만 그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그 국뽕 영화가 될 수 있는 그 경계선이 되게 어느 영화든 얘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거를 경계선을 감독님은 연출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신경 쓰고 좀 주안점을 두셨는지 명량도 굉장한 그 뭐 2천만 정도 가까운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굉장한 그 흥행적으로는 뭐 기념비적인 역사를 쓴 영화긴 한데 그때 개봉 당시에도 그런 거 가지고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전 영화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님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지환 배우님은 그 최근에 우불이나 그 범죄도시 또 여기서 또 너무 다른 캐릭터를 보여주시고 흥행 기운도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요즘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또 한산의 흥행 기운을 또 점쳐보신다면 어떠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대중 상업 영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장르적인 어떤 그 룰을 지키면서 영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 장르라는 게 결국은 대중들이 영화사 100년 동안을 이어오면서 쌓여서 대중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그 장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어떤 미국이나 서구의 어떤 장르 영화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한국 영화는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게 어떤 꼭 메시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 울림이 있는 어떤 감흥이 있을 수 있는 감흥과 울림이 있을 수 있는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 이게 같이 결합해서 장르와 결합했을 때 저는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대표적인 두 작품이 바로 명량과 최종병기 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한산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노력에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좀 빗대서 이야기하자면 성실함과 유비무환의 성실함이 있죠. 성실함과 그 다음에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공경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거짓됨 없이 정직하게 만드는 거. 예. 저는 그 이순신의 정신인 성경신을 그대로 영화 속에 그리고 내가 영화 만드는 자세로 녹여내면 참 좋겠다. 예. 그리고 그 나의 어떤 스킬적인 것은 서구적 장르의 법칙에 그리고 한국적으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 그거를 같이 결합하면 그거는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하자면 진정성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진정성 너머에 그게 이제 뭐 국뽕으로 치부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해를 받든 아니면 국뽕 너머의 국뽕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받든 아니면 뭔가 다른 국뽕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받든 그런 식으로 좀 달리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예. 단지 뭔가 이순신을 팔아가지고 흥행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오히려 그러다가는 욕먹고 그리고 또 너무 빤한 어떤 컨벤션의 어떤 그런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것들은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식으로 제가 영화를 만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이 될까요? 네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흥행을 점쳐달라고 하셨나요?
네, 먼저 흥행의 기운이 좋으신데요. 이 영화에 대한 흥행에 대한 네. 그저 그냥 잘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진심으로요. 네. 그리고 끝이죠. 요즘 어떠냐고? 예. 그저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겸손히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하객진은 정말 디테일한 전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더불어서 실제 전술을 얼마나 좀 잘 구현하느냐도 하나의 어떤 숙제였을 것 같은데 이 영화 보면서 저게 하객진이었구나 이렇게 학습하는 10대 학생 관객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감독님이 어떤 식으로 고증을 했고 좀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액션 장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연출하는 지점에 있어 저의 애티튜드인데 최대한 심플하고 명징하게 관객들에게 다가갈 것. 그렇다면 하객진을 혹자들은 그럴 거예요. 하객진이 저렇게 하나의 하객진이 아니라 좌우측에서 매복해 들어온 그러한 어떤 원균의 함대와 이역계의 함대가 조립하듯이 붙어서 하객진을 형성했다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외줄 하객진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다에서 포를 쏜다는 것은 거의 곡포는 맞질 않아요. 물살에 어떤 파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가까워야지 직포로서 상대를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 하객진이 저렇게 펼쳐질 때 쫓아오던 와키자카 함대가 거의 붙었을 때, 그랬을 때 포를 쏴야 한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었고, 그러려면 그만큼 또 흥미진진한 추격전, 그리고 일촉즉발의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조호하는 지점에서의 어떤 포격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천자포나 지자포에 조란탄과 포탄을 함께 장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좀 타진을 해봤을 때 가능은 한데 그런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거는 그러면 한산에서 보여주자 해서 이제 조란탄과 포탄을 한꺼번에 장착해서 마치 요즘 현대전으로 따지면 크레모에다가 포를 같이 옆에서 같이 발사하는 효과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짰던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직포로서 가까운 거리에서 좀 더 극대화된 어떤 하객진의 포격이 나올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리고 거북선은 현대전에서 좀 더 전차 느낌이 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전차를 잡고 또 다른 어떤 더 업그레이드된 전차가 결국은 이순신의 그 혁신의 기술의 어떤 상징으로서 보이고 나대용의 상징으로서 보이는 것. 그래서 이 한산해전 자체가 하나의 모던한 그런 어떤 현대 전투전을 보는 느낌으로 완성되기를 바랬습니다. 네, 저희 촬영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린 작품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또다시 또 재유행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 이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그래야 저희 한국 영화가 더 발전하는 거니까 우리 기자님들 힘든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요. 부디 영화를 이쁘게 사랑스럽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산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 많이 좋은 기사 써주셔서 더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저도 덕분에 감독님께 새로운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 영화가 좀 위로가 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시고 또 영화 봐주신 것만큼 좀 따뜻한 시선으로 저 영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건강하시고요. 또 좋은 기회 또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 감독님의 3부작 중에 한산 용의 출연은 나중에 노량까지 다 개봉한 후에는 관객분들이 다시 찾아볼 경우에 한산부터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기적인 게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저희 이 젊은 팽팽한 기운으로 이 영화 속에서 참여한 모습과 그리고 또 그 부족했던 무게감을 여기는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안성기 선배님과 손현주 선배님, 그 많은 관록 있는 선배분들께서 계시지 않았으면 아마 저 영화가 무게감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여름 시장에 정말 큰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는 이색적인 상황이잖아요. 관객분들이 오로지 올 여름을 극장에서 즐기기만 하길 바라뿐입니다. 어떤 영화든 모든 작품이 다 많은 관객분들한테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산해전을 이끄셨던 이순신 장군과 그를 도왔던 여러 장수들, 그리고 그를 도왔던 병사들, 그리고 그를 도왔던 백성들처럼 우리 영화를 만드는 그 과정이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멋진 배우들과 너무나 좋은 관계 속에서 영화를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 스태프들, 우리 크루들이 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 어려운 코로나 시국 때 같이 또 어우러져서 찍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만큼 이 영화가 개봉되고 그리고 관객들과 그런 식으로 또 교류하고 만나는 그런 영화가 바로 한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어려운 시기에 다들 어렵게 찍은 우리 한국 영화들 다른 작품들도 있으니까요. 다 같이 한국 영화를 좀 더 살린다 생각하시고 뭐 두 번 볼 거 여러 작품 3편, 4편 그렇게 다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파이팅 포즈. 네. 네. 파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산도 앞바다에 성을 쌓는 하객진을 펼치려 한다. 적들을 여기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전군 출정하라.